푸디짱을 먹고 또 먹고 많이 먹는 푸디짱 먹고 또 먹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파인다이닝 식당 명보당에 다녀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시면 발렛 주차를 맡기실 수 있고요. 식사 시간 동안 발생한 주차비는 식당 층에서 제공하지만 5,000원의 발렛 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 식당 입구에 도착하면 높게 뻗은 문이 무게감 있게 느껴지고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잠시 후 직원분께서 알아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손님이 도착하면 내부에서 미리 체크가 되나 봅니다. 신기하네요. 이내 식당으로 들어서자마자 일부 오픈된 형식의 주방과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바 테이블이 시원하게 개방돼 있어 공간감을 굉장히 잘 살린 느낌이었고, 그리고 정가운데 위치한 메인 오브제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알아보니 신라호텔 샹들리에로도 유명한 박선기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공간감을 잘 살린 인테리어도 좋았지만 저 오픈 주방의 형태가 되게 깔끔하면서 셰프님께서 플레이팅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비교적 가까이서 지켜보는 느낌이 뭔가 되게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을 보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손님의 시선을 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네요. 그리고 이런 공간감을 잘 살린 인테리어 요소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느껴졌으나, 단체 그룹이 방문하시거나 남들의 시선이 차단된 조용한 룸을 원하실 경우 개방된 바 테이블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방문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식당을 방문하기 전에 오픈 당시 있었던 논란으로 좀 망설여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당시 운영했던 회사는 엑시트하면서 임현주 셰프님이 완전히 인수해서 최근 재오픈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평들이 나쁘지 않아 보여서 방문했는데, 전반적인 평은 식사 후반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평일 런치로 방문했고 1인 런치 코스 식사비 기본 18만 원이고 코스 내 2만 원의 캐비어 추가 비용을 내서 2인 식사비로 총 40만 원 내고 왔습니다. 자, 그럼 명보당 식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시작으로 그라니따가 주스 형태로 나왔습니다. 보기엔 차가워 보였는데 막상 마셔보니 막 그렇게 차갑진 않았고요. 아래로는 레몬 그라니따가 깔려 있고 위에는 레몬 폼이 부드럽게 올라가 있었는데 입맛 떡고기에 새콤상콤한 게 한 입에 마시기 괜찮았어요. 이날 무척 더웠는데 첫 스타트로 계절에 맞게 잘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사전에 촬영 허가를 받고 영상을 찍었는데 가급적 제가 다른 분들 얼굴이나 직원분들이 안 나오게 찍게끔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날은 좀 편하게 찍어도 된다고 양해를 해주셔서 간혹 직원분들 일하시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디시로 감자를 활용한 요리가 나왔습니다. 먹기 아깝게 플레이팅 완성도가 되게 좋았고, 안쪽으로는 햇감자, 페타치즈 퓨레, 위로는 튀긴 감자가 올라가 있었고 한 손으로 집어서 먹었네요. 안에 퓨레가 약간 산미가 좀 느껴졌고 속은 되게 따뜻한 향이 부드러우면서도 겉에는 바삭바삭 크리스피한 게 식감도 괜찮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만 근데 손으로 들고 한 입에 먹으라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입 크기가 작은 사람은 한 입에 먹기엔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같이 간 일행이 평소에 밥 먹을 때 쌈 같은 거 싸주면 한 입에 크게 잘 못 먹는 편이라 이날 좀 어려웠다고 하네요. 다음 디시로 참치가 나왔네요. 아래쪽 순서대로 타르트, 아보카도 퓨레, 생강과 카피를 라임 소스에 버무린 참치, 위에 올라간 꽃은 페랭이 꽃이고 살짝 스파이시한 칠리 오일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역시나 플레이팅이 참 이쁘게 느껴졌고 생강이 들어가서 그런지 살짝 고수나 방아잎 같은 느낌도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타르트 식감이 적당히 바삭하면서 재료들이 궁합이 풍미 있고 고급스럽게 느껴졌고 칠리 오일의 스파이시함이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날 전반적으로 손으로 좀 들고 먹는 요리들이 다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쉬웠던 음식들도 있었던지라 이건 후반부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시로 오리가 나왔습니다. 맨 밑으로는 김과 땅콩으로 구워낸 브리오슈에 오리 가슴살로 만든 프로슈토, 그 위로는 콜리플라워 피클, 초록색 잎은 할려나 잎이라고 하네요. 식사 내내 느낀 거지만 오래 다녀봤던 식당 중에 플레이팅 완성도에 있어 명보당이 최고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플레이팅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고요. 맛도 괜찮았는데
브리오슈가 적당히 바삭하면서 약간의 고소한 땅콩 맛도 좀 올라왔고, 우리 프로슈토는 좀 염도감 있게 느껴지기도 했으나 콜리플라워 피클이 새콤하고 아삭하게 잡아져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요리 하나로만 보면 플레이팅이나 식감, 맛의 밸런스도 좋은 편이었는데, 다만 이때부터 첫 웰컴 그라니타부터 세 번째 디시까지 계속해서 뭔가 새콤달콤한 맛이 요리마다 들어간 느낌을 받았던지라 전체 코스 중에 맛을 느끼는 미각에 있어 새콤달콤한 느낌의 산미가 다소 좀 단조롭게 중복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가 나왔습니다. 더운 여름이라 시원한 디시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라임에 살짝 익힌 농어와 멜론을 동그란 볼로 만들어서 담아냈고, 채워진 소스도 멜론 소스인데 이날 이거 되게 괜찮았어요. 탱글탱글한 멜론 볼의 식감도 괜찮았고, 멜론 소스와 농어가 굉장히 프레쉬하게 잘 어울렸는데 멜론 향도 되게 싱그럽게 잘 느껴져서 좋았고, 마치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먹는 이국적인 물회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다만 먹다 보니 후반부로 갈수록 단맛이 좀 튀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이건 제가 요즘 단맛 쪽을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이 나오는 편이기도 해서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리 하나의 완성도로만 놓고 보면 이날 베스트 쪽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 요리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콤달콤함의 요소가 여기에도 느껴졌는데, 여름이라 청량감 있는 느낌으로 코스를 구성하신 건 알겠는데 앞서 4개의 디시에서 연달아 이런 느낌을 받으니 맛의 분포도에 있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기도 했네요. 다음 디시로 전복이 나왔습니다. 홍합으로 만든 커스타드와 매실을 작게 썰어 넣었고, 부드럽게 익힌 전복과 그 위로는 다시마, 따뜻한 육수는 홍합 브로스라고 하네요. 이쯤 되니 따뜻한 스프나 국물이 좀 땡겼는데 적당한 타이밍에 나와줘서 좋았고, 이것도 이날 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부드럽게 익힌 전복 식감이 괜찮았고, 따뜻하게 우려낸 홍합 육수랑 부드러운 커스타드가 섞이니까 되게 이국적이면서 고급스러운 맛이 느껴졌는데, 감칠맛도 좋았고, 거기다가 중간에 씹히는 아삭한 매실 식감이 밸런스도 탁 잡아주고 여러 가지로 수준 높은 요리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새콤달콤함에 좀 단조로움을 느꼈던지라 포인트로 들어간 매실의 새콤달콤한 요소가 저는 여기에도 좀 느껴져서 이런 포인트로 마무리하시는 걸 좀 좋아하시나 보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번엔 따뜻한 스프 느낌이라 이 정도면 그래도 앞서 받았던 느낌들과는 좀 결을 다르게 해석하자 라고 판단하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9월에는 메뉴들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바꾸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런치에만 있는 보리가 나왔습니다. 처음 안내받으실 때 이 요리의 선택사항으로 2만 원을 추가하시면 캐비어가 올라가는데 저희는 둘 다 추가해서 먹었고요. 밑에 따뜻한 보리밥알이 깔려 있어서 약간 리조또 같은 느낌도 받았고, 다시로 익힌 보리밥알 위에 전복이랑 달팽이가 들어갔고, 그 위에 다시로 만든 폼을 두르고 위로는 아기 생선살과 오세트라 캐비어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가장 맛있게 먹었던 디시였고요. 아기 식감이 마치 감자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탄성감 있게 씹히면서 부드럽게 녹아 없어지고, 특히 저 보리바바리 식감이 너무 좋았는데 윤기 있게 코팅되어 있으면서 너무 무르다거나 하지 않게 적당히 알덴테하고 텐션감 있게 씹히는 게 상당히 수준 높게 느껴졌습니다. 담백하면서도 마지막까지 감칠맛이 맴돌아서 좋았고, 전반적으로 재료들과의 초이스와 궁합들이 참 괜찮게 느껴졌던 요리였는데요. 다 먹을 때쯤엔 입안에 짠기가 좀 남기도 했는데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어서 다음 코스 전에 물로 입 한번 헹궈내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캐비어랑도 궁합은 참 괜찮은 요리였는데 추가 차지 않으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캐비어 좋아하신다면 추가해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드러운 다시폼에 아기살이랑 보리밥알 같이 떠서 먹으니까 밸런스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때부터 확실히 밥을 먹고 나니까 배가 좀 차는 느낌을 받았고, 식사 중간중간 저렇게 플레이팅 하시는 장면도 비교적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 되게 멋지게 느껴지면서도, 얼마 전에 제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파인다이닝 식당을 운영하는 스토리의 베어라는 드라마를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게 오버랩 되면서 재오픈하신 지금이 뭔가 되게 중요한 타이밍이시겠고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음식이나 식당 운영하는 스토리에 관심이 있으시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베어라는 드라마 한번 보세요. 시즌 3까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무척 재밌게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우 채끝구이가 나왔습니다. 고기는 한 달간 숙성시켰다고 하고, 소스는 대저 토마토를 사용한 치미추리 소스에 우측으로는 닭다리살과 트러플로 속을 채운 호박꼬치인데, 소스는 이스트 소스와 발효시킨 당근으로 만든 소스를 사용하셨다고 하네요. 이것도 잘 구워냈고 먹기엔 괜찮았습니다. 고기는 숙성해서 그런지 풍미가 진하고 꼬릿한 맛도 살짝 느껴지고 개인적으로는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오긴 해서 먹기는 좋았는데요. 다만 고기 식감이 살짝 뻣뻣한 면도 있어서 최근 방문했던 다른 곳들과 비교 시에 상대적으로 막 그렇게 부드럽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먹었던 부위만 좀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맛있는 편이었고, 치미추리 소스도 더운 날씨에 먹기에 새콤달콤하면서 괜찮았는데, 뭔가 소스에서 약간 바베큐 불맛 같은 것도 좀 느껴져서 좋았고, 그런데 이게 고기 쪽 불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소스 쪽에서 올라온 것 같긴 한데, 방문한 지 시간이 조금 경과돼서 정확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은 제 말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호박꽃도 맛있었는데 사실 트러플 맛이 잘 느껴지진 않았고 안에 들어있는 닭다리살이 굉장히 부드럽게 씹혀서 입안에서 금방 녹았고요. 소스는 약간 머스타드 같은 느낌도 나면서 함께 먹긴 괜찮았네요. 그런데 올 여름부터 방문했던 가격대가 다소 좀 있는 식당들, 그러니까 파인다이닝 식당뿐만 아니라 일식 가이세끼 요리하시는 식당들도 그렇고 마치 약속이라도 하신 듯이 호박꽃이 꼭 코스에 포함돼서 나오는데 이것도 참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재료 자체로만 보면 사실 뭐 맛이 그리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고요. 요즘 트렌드인지 어딜 가나 나오고 있네요. 자, 식사는 모두 끝났고 디저트로 복숭아가 나왔습니다. 아래로는 블루베리, 자두, 샤인머스켓을 사용해서 과일 샐러드를 깔았고 그 위로는 복숭아 소르베를 올렸고 소르베 위로는 장미와 머랭 파우더로 마무리했는데 사실 이날 일행과 함께 가장 아쉬웠던 메뉴로 기억합니다. 비슷한 가격에 다른 식당들과 대비했을 때 디저트가 가장 약한 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임팩트라든지 특별하게 다가오는 점은 없었고요. 앞서 다소 중복됐었던 새콤달콤한 느낌의 맛이 또 중복되는 느낌이라 이때는 좀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과일 샐러드도 너무 좀 평범하게 느껴졌고 그냥저냥 입가심용으로 시원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슬로베니아 와인인데 로제 스파클링 피노누아 100% 만든 로제 스파클링인데 심해 30리터에서 1년 동안 숙성한 와인입니다. 조금 전에 와인 말씀해주신 분이 명보당에 새로 합류한 정우영 소믈리에님이신데 함께하기에 괜찮은 와인들을 소개해 주셨고 그 중에 슬로베니아산 마레산토 와인이 병도 너무 유니크하게 이쁘고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해저에서 1년간 숙성시키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하고 병마다 굴껍데기나 따개비가 화석처럼 다 다르게 붙어 있어서 재밌기도 하고 맛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나 이 와인 드셔보신 분이 계시거나 명보당에서 추천받은 와인 드셔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떠셨는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가와 차를 내주셨고 차는 홍차와 루이보스티를 선택했습니다. 홍차보단 루이보스티가 꽤 맛있더라고요. 바닐라 향도 살짝 올라오고 좋았습니다. 다과로는 시소를 사용한 패션 후르츠 젤리와 꽁떼 치즈를 사용한 까눌레가 나왔는데요. 까눌레가 녹진한 치즈 맛이 부드럽게 느껴지고 겉바속촉 느낌이라서 홍차랑 먹기엔 괜찮았어요. 저 패션 후르츠 젤리는 손으로 집어먹게 하셨는데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손으로 집어먹는 요리들이 좀 있었는데 종류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저 젤리는 겉에 설탕이 좀 묻어 있었는데 먹고 나서 닦을 수 있는 물수건을 함께 올려주시긴 했으나 저런 건 그냥 포크를 사용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명보당. 오늘 종합적으로 느낀 평을 말씀드려 보자면 비슷한 가격대의 파인다이닝 식당들과 비교해서 경쟁력이 충분한 곳이라 느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국내 미슐랭 투스타 파인다이닝 식당들과 비교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더 괜찮은 구석들도 있었고요. 플레이팅의 완성도라든지 재료들의 구성과 맛의 조합도 훌륭한 편이었고, 그리고 맛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끌어내는 데 있어서 확실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더운 여름인 걸 감안해서 코스 구성에 있어서 좀 프레쉬하고 청량한 쪽에 포커스를 고려하신 것 같은데 런치 코스 전반적으로 새콤달콤한 맛들이 좀 지나치게 중복되는 느낌을 받아서 단조롭고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메인 디시인 한우 채칼구이부터 뒷심이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느껴지기도 했는데 조만간 메뉴가 개편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각을 느끼는 데 있어서 코스 구성의 순서나 맛의 분포도가 조금 더 골고루 배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요. 직원들도 너무나 친절하셨고 인테리어나 분위기도 좋았고 맛도 괜찮았어서 이후에 메뉴 개편되면 다시 한번 방문해 보고 싶네요. 자, 그럼 명보당 식사 리뷰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푸디짱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